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전주성으로 돌아온 전북현대가 상승세의 강원을 잡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골 폭풍도 몰아쳤는데요. 평일 저녁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전북과 강원의 경기,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감상해 보시죠. 5연승을 질주했던 강원, 그러나 전북의 벽은 높았습니다. 전반 43분 에두가 골 폭풍에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재성의 집중력과 에두의 침착함이 빚어낸 멋진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김진수가 넘어지면서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전주성은 바로 흥분의 후반이. 곧 일본으로 떠나는 김보경은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김진수의 정확한 크로스도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공의 클래스. 김진수가 때린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에두가 밀어넣었습니다. 강원은 정조국이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0패를 면하는 데 그쳤습니다.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전북, 선두를 질주합니다. 핸드볼 코리아리그 두산과 상무의 경기입니다. 정규리그 우승까지 딱 1승만 남겨놓았던 두산. 상무 피닉스와 장군 멍군을 거듭하며 팽팽하게 맞선 두산. 결국 25대 24로 승리하며 남은 경기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 자리를 수성이 하는 SK 호크스와 자리를 뺏으려는 인천도시공사의 경기. 초반부터 공격을 몰아친 인천. 전반을 12대 4로 마치고 2위 탈환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동명의 철벽 방어까지 더하면서 23대 17로 인천이 승리했습니다. 2위 자리를 빼앗긴 SK 호크스는 상대 전적에서도 1승 3패로 밀렸습니다. 여자배 부산시설공단과 삼척시청의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절대 질 수 없었던 부산시설공단. 경기 종료 1부 전까지 한 점 차로 끌려가던 부산. 류은희가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고 치열했던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가까스로 승리한 부산. 다음날 경기에서 인천시청이 SK 슈가글래더즈에 패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점점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요일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습니다. 5이닝 동안 피안타 5개, 하지만 2개가 이제 홈런이었고요. 2실점을 했습니다. 탈삼진 3개를 잡아냈고 팀이 3대1로 앞서 5회에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다음 투수가 점수를 내주면서 승리를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인 투구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이 93마일, 시속 150km까지 나왔고 평균도 146km 정도를 찍었습니다. 투구수가 86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6회까지 좀 맡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하지만 지금 치열한 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2경기 연속 5이닝 2실점 안정감 있는 그런 피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선발에서는 조금 더 4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비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 이렇게 치켜들었습니다. 네. 이제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화 별명이 말이 화나잖아요.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경기였는데 네. 내용이었는데 목요일 넥센전이 딱 그랬습니다. 7회까지 5점이 뒤졌는데 7회에 하주서 선수가 투런 홈런 쳤고요. 네. 8회에 최재훈이 석점 홈런 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에서 10회 이성열 선수가 끝내기 홈런 치면서 정말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한화 팬들이 더 반기는 건 새 독수리 두 선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두 선수인데 투수 강승현과 내야수 김태현입니다. 21일 넥센전에서 고졸 2년차 김태현 선수가 1군에 등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처음에 타자 나와서 첫 타석에 1구에 홈런을 쳤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을 네. 일이 벌어졌고 또 제가 좀 주목한 선수는 강승현 선수인데요. 10년차 중고 신예 롯데에서 방출돼서 거의 야구 선수를 포기했다가 한화에 이제 육성 선수로 등록을 해서 올해 6월에 이제 1군에 등록을 했는데요. 목요일까지 7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23명의 타자를 상대에서 삼진 14개를 잡아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넥센전에서 5회에 1사 1, 2루 위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고종욱 선수를 병살로 잡고 6회 3명을 그대로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직구 구속에 150km 가까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거기 섞어 던지는 포크볼이 예술입니다.
하나로서는 정말 꼭 있었으면 했던 오른손 강속구 투수를 불펜으로 이제 보강을 하면서 네. 앞으로 좀 더 성적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서 타자들이 고전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타고 투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타고 투저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4월부터 월간 타율과 평균 자책점을 비교를 해봤더니 타율은 4월부터 2할 7푼 1리에서 2할 8분 3리 그리고 지금 2할 9푼 6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반면에 평균 자책점도 같이 올랐습니다. 4.46이었는데 5월에는 4.63, 현재는 6월에는 5.76까지 올랐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타자들이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에 이제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초반에 좀 바짝했던 그런 젊은 선발 투수들의 공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 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 스트라이크 존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좀 경기를 더 지켜봐야 어떤 점이 좀 더 맞는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전북 김보경 선수가 이제 가시와 레이소를 이적을 했고요. 또 울산의 올림픽 대표 출신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역시 J리그 사간도스로 이적을 했고요. 또 성남의 간판 공격수죠. 황의조 선수는 간바 오사카로 이적을 했고 제주의 외국인 선수 마르셀로 선수도 오미야로 현재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알라인 이명주 선수가 이제 서울로 이적을 했고 포항 시절 스승이었죠. 황선홍 감독과 이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이유는 이제 군 문제 해결을 위해서인데요. 상주 상무에 이제 입단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입단을 하려면 국내 팀에서 이제 뛰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명주 이적은 상무 입대를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주 이외에도 수원 김민우 선수가 이미 1년 계약을 맺고 뛰고 있고요. 또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던 윤빛가람 선수도 국내 복귀가 유력합니다. 모두 군 문제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북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이제 북한 주도의 그 ITF 국제 태권도 연맹 이제 시범단이 방한을 했는데 이 ITF 시범단과 함께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이제 같이 방한을 했어요. 이제 사실 장웅 IOC 위원이 이제 그 국제 태권도 연맹의 명예 총재를 현재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시범단 인원이 36명인데 이 가운데 32명이 지금 북한 국적이고 아무래도 장웅 IOC 위원이 이제 방한 기간에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체육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이제 북한이 내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IOC와의 협조 사항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이 장웅 위원을 비롯한 이 태권도 시범단이 다음 달 1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쭉 보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만나고요. 또 최문순 강원 도지사도 만나고 30일에는 바오 IOC 위원장과 함께 이제 면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북한의 참가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포츠, 체육 교류를 통해 그런 어떤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크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안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게 북한이 육로를 통해 참가하는 방안과 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을 해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 또 하나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남북 단일팀을 이제 구성하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도 짧고 특히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에서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일부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회성 보여주의식 이벤트를 위해 우리 선수들의 희생을 과연 강요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체육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후에 예를 들어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다거나 또 핵 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과연 체육교류가 정말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 바로 이대훈 선수죠. 런던 올림픽에 이어 리우까지 2회 연속 메달을 거머쥔 이대훈 선수가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훈 선수가 말하는 태권도는 무엇인지 현장 인터뷰에서 들어보시죠. 2011년 이후 이제 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라 스스로는 되게 홈에서 하는 거지만은 더 긴장을 하고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 이제 메이저 대회가 이제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이런 대회들인데 그런 대회에서 아직 금메달을 못 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번 국내에서 하는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금메달 못 땄다고 이제 끝나지 않는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운동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해서 거의 20년 동안은 승패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인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할 것 같은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저 딴에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패자라고 붙여주셨었는데 아름다운 패자만은 되고 싶지 않아서 또 1등을 하는 선수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외모 얘기 자꾸 얘기 나올 때마다 본인이 좀 쑥스러운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잘생겼다고 외모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는 저 태권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외모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언제부터 외모 얘기를 좀?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2011년도. 꾸준하게 얼굴이 비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좋게 봐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방송인으로서 해본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은퇴하고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준에 좋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은 무한도전 팬이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 나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MBC 김태호 PD에게 아닙니다. 기자님 겁먹으신가요? 야, 나한테 왜 그래? 너 이거 쓰지도 않을 거잖아, 그래도. 2012년 올림픽 때 그 악플 그런 거 보면서 아씨 내가 여태까지 왜 이 태권도를 이러려고 진짜 막 되게 심한 악플들 많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쓴 약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오히려 저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심정으로 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올라섰던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잘못 각인된 이미지나 이런 생각들을 언젠간 다시 내가 바꿔드리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36살의 대우나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 10년 후에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이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